지금 시장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게 파고들어보죠. 2025년 10월 30일 기준입니다. 미국 연준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리고 유가는 또 어떤지. 네, 이런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역시 제일 먼저 봐야 할 건 미국 연준의 금리 얘기겠죠. 자료 보니까 연준이 지난 9월에 금리를 한번 내렸네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경기 둔화 신호 때문이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니까 대응을 한 건데 근데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동으로 계속 내리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힌 게 아니니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12월에 또 내릴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렇군요. 연준은 아직 인플레이션 걱정에 발목이 잡혀있는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게 연준은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시장은 완전 딴판이라는 거예요. 딴판이요? 네,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 특히 기술주 쪽으로는 오히려 막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료에서도 그 배경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역시 그 식을 줄 모르는 AI 투자 열기 이거죠. 뭐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나 AI 인프라 기업들 설비 투자 계속 늘린다 이런 소식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계속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네네. AI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 관계가 좀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것도 있어요. 정상회담하고 나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 일부 낮추고 뭐 중국도 그 대가로 미국 농산물 더 사주고 히토류 수출도 좀 안정시키고 이런 약속들이 오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아,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나 물가에 좀 숨통을 피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죠. 잠깐만요, 그럼. 연준은 아직 안심 못해 이러고 있는데 시장은 AI다, 미중 관계다 하면서 괜찮아, 가자 이러고 있다. 야, 이거 연준이랑 시장 사이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이 간극 자체가 좀 불안한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 연준의 신중함, 대 시장의 낙관. 이 사이의 괴리, 이 틈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동성 요인일 수 있어요. 변동성 요인요? 네. 만약에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덜 움직인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리 많이 안 내릴 거야. 이런 신호를 딱 주면 어떻게 될까요? AI나 기술주 중심으로 확 쏠렸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아시다시피 성장주들은 좀 부담이 되잖아요. 자금 조달 비용 같은 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술주 비중이 좀 높으시다면 이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이 언제까지 갈지, 혹시라도 이 간극이 확 좁혀질 때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출렁일지 이걸 좀 잘 점검하고 대비를 해두셔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연준과 시장의 이런 줄다리기 속에서 이번에는 한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와, 자료 보니까 코스피가 정말 대단하네요. 4,000선을 넘어서 장중에는 4,100선까지 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냥 반등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국 시장 가치 자체가 재평가되는 그 리레이팅 국면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온다면서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거죠? 제일 큰 힘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아, 외국인이요? 네, 자료에도 나오지만 지난 7월 이후에만 수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올해 전체 누적 순매수액은 작년의 몇 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몇 배요? 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시총에서 외국인 비중이 1,000조 원 넘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정말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죠. 아니,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한국 주식을 많이 사는 걸까요? 그냥 원화가 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물론 뭐 환율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AI 반도체 강국 한국 프리미엄. 이거죠. AI 반도체 프리미엄.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짓고 난리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뭐 HBM 같은 거요.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 관련 장비. 이런 수요가 지금 폭발적인데 바로 이 분야에서 한국 대표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다시 꽉 잡았다. 이런 인식이 확 퍼진 겁니다. 단순히 싸다. 이게 아니라 미래 AI 시대의 하드웨어 공급망,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런 성장 스토리에 돈이 몰리는 거죠. 성장 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일부 글로벌 IB들은 뭐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5천까지도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정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보고 있다는 뜻이죠. 코스피 5천.
와, 정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느낌인데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 자금에 의존해서 오르는 건 좀 불안한 면도 있지 않나요? 특히 외국인들은 환율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아,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코스피 강세 뒤에는 분명히 환율이라는 변수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가 쌀 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는 같은 돈으로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좋죠. 근데 반대로 원화가 너무 빨리 강해지거나 아니면 뭐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달러 자체가 확 강해지면 어떨까요? 환차손 곡성하겠죠. 그렇죠. 환차손 때문에 자금이 쫙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게 외국인 자금 유입에는 좋을 수 있는데 또 너무 가파르면 수출 기업들 가격 경쟁력이나 이익에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 양면성이 있네요. 네. 결국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달러로 얼마 벌었냐 이걸 보니까요. 그래서 코스피가 더 갈 수 있을지를 볼 때는 이 AI 프리미엄이라는 좋은 점도 봐야 하지만 동시에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반도체 기업들 실적 전망은 어떤지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봐야 합니다. 뭐 하나라도 좀 삐걱거리면 지금 분위기가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도 있어요. 네, 한국 증시의 열기 그리고 그 이면의 위험 요인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은 이렇게 AI 기대로 뜨거운데 경제의 또 다른 축이죠. 에너지 시장. 특히 유가는 어떤지 한번 보죠. 이게 또 아까 얘기했던 물가나 연준 결정하고도 다 연결되니까요.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현재 유가는 배럴당 한 60달러대 초중반, 여기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브렌트유가 한 64달러, WTI가 60달러 정도. 네, 맞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수준이죠. 아니,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중동 문제 때문에 막 유가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진정이 된 걸까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 아, 최악은 피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막힌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공급 차질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이 안 됐죠. 물론 뭐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지만 일단 시장은 좀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만약 이란 쪽 긴장 같은 게 다시 커지면 유가는 또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어쩌면 더 중요한데 바로 수요 쪽이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예요. 수요 둔화요? 네. 세계 경제 엔진이었던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하고 다른 나라들도 뭐 썩 좋지만은 않으니까 원유 수요 자체가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게다가 오펙 플러스,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감산을 줄이거나 오히려 증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공급 부족보다는 어쩌면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공급 과잉이요? 네. 뭐 IEA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앞으로 몇 년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 여지가 있는데 수요는 주춤하니까 가격이 좀 안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유가 안정, 이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냥 기름값 싸져서 좋다, 이건 아닐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수요 둔화는 결국 경기 침체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가 안정도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우선 좋은 점부터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 물가 안정. 네.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유가가 안정되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이건 중앙은행, 아까 말한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릴 필요성을 줄여주거나 심지어 내릴 여지를 줄 수도 있죠. 이건 시장 전체에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제조업이나 항공, 해운, 운송업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들은 원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직접적으로 좋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유가 안정 뒤에 글로벌 수요 둔화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 이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세계 경제 활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 어쩌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정유사나 뭐 원유 시추기업, 에너지 수출국 같은 에너지 섹터 자체는 유가 하락이 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가 안정은 물가에는 좋지만 경기 둔화 우려나 에너지 섹터 부진이라는 다른 면도 같이 봐야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어디에 많이 투자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게 호재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 바탕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이 투자할 때 뭘 꼭 체크해야 할지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금리네요. 연준은 신중한데 시장을 앞서 나가는 이 줄따라기. 이게 언제 어떻게 풀릴지 계속 봐야 하고요.
특히 AI나 기술주처럼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 비중이 좀 높으시다면 시장 기대가 꺾였을 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뭐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한다든지 손절 원칙을 세운다든지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하는 대비책을 미리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항상 내 맘 같진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국 시장이죠. 코스피 상승세는 분명 AI 반도체 프리미엄과 외국인 자금 덕분인데 이 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변수들, 그러니까 환율이 갑자기 크게 움직인다거나 외국인 순매수가 둔화된다거나 반도체 업황 전망이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신호가 나오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수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종목이 진짜 외국인이 사는 핵심 수혜주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 타서 같이 오르는 주변부 종목인지 이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핵심 동력이 꺼지면 주변부는 더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셋째는 에너지, 즉 유가입니다. 지금 60달러대에서 안정된 유가가 물가에는 좋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이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아주 막 뜨거운 건 아니다, 어쩌면 좀 식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나 원자재 쪽 투자는 좀 단기적인 반등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조용하지만 혹시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터져서 유가가 확 뛰어오르면 이건 인플레 우려를 다시 불붙이고 금리 인하 기대를 확 꺾어서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안정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분석을 좀 요약해보면 지금 시장은 뭐 완전히 좋다 또는 완전히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려운 되게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연준과 시장의 생각이 다르고 한국 증시는 강하지만 환율 변수가 있고 유가는 안정됐지만 그 배경엔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뭐 단기적인 시장 등락이나 분위기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그 이유가 아직도 괜찮은 건지 이걸 계속해서 좀 냉철하게 점검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기술주나 AI 관련주 비중이 높은 분들이라면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비한 나만의 원칙이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시장에는 자료에서도 보이듯이 한쪽에는 AI 혁명이 이끄는 엄청난 낙관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낮은 유가나 연준의 조심스러움에서 보이는 경기 둔화, 어쩌면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마치 시소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앞으로 이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압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I 열풍이 경기 둔화 걱정을 다 밀어내고 새로운 강세장을 만들거나 반대로 경기 침체 공포가 너무 커져서 AI 기대감마저 삼켜버린다면 그때 시장을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한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앞으로 투자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